자, 파트 첫 번째입니다. 높임 표현입니다. 높임 표현을 체계적 구조도를 활용해서 한 번에 쭉 할 겁니다. 자, 이 수업을 본과 동시에 혹은 보기 전, 본 후에 여러분들 교과서 높임 표현 파트를 한번 쫙 읽어보세요. 쫙 읽고 이 내용으로 한번 집약적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과 프린트로 정리할 겁니다. 여러분들 교과서와 이거를 같이 보도록 하세요. 구체적인 개념은요, 교과서를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자, 일단 기초, 구조. 자, 문법적인 우리가 의미를 지금 하고 있죠. 4개의 의미. 높임, 시간, 피동, 사동, 그리고 부정입니다. 근데 그 4가지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문법의 의미를 실현시키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진짜 문법에서 배우는 요소들이 있고요. 단어들의 집합인 어휘로 실현됩니다. 자, 이 두 축으로 나눠지고 요소 중에 어떤 것이 있냐? 어미들. 선어말어미, 어말어미, 관용사용어미, 종결어미 뭐 등등등 해서 어미들. 그리고 조사, 뭐 이, 가, 을, 를, 깨서, 깨 이런 것들 조사, 접사, 이희리기, 우구축, 이희리기 이런 것들이 문법적 의미를 주죠. 여러분들 이미 멘티드는 알 거예요. 한 바퀴 돌았다시피 접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 뭡니까? 피동사동. 자, 조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 높임도 조사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자, 어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요. 시간 표현 어미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높임 표현도 어미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선생님 부정 표현은요. 못, 안. 부정 부사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어미, 단어들. 자, 요것들이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것들 중에서 선택해서 어떤 높임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영역이 어떤 요소 때문에 이루어질 거예요. 이 기준으로 분류하겠습니다. 갑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4가지 지금 높임, 시간, 피동사동, 부정 중에서 높임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높임 표현 볼까요? 높임 표현, 개념은 당연히 이거겠죠. 예상하면 무엇을 높이겠죠? 근데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나 선생님이 정리해 주는 걸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첫 번째. 자, 개념. 듣는 이나 어떤 대상, 다른 대상을 높이거나 낮추는 겁니다. 여러분, 높임 표현이라고 해서 무조건 높이는 거 아니에요. 높임 표현이라고 하고 있지만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 이나 다른 대상을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듣는 이나 다른 대상을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는 표현 방법입니다. 그래야 높임 표현입니다. 듣는 이나 그 외의 다른 대상을 높이거나 낮추는데 뭘로? 언어로 낮추거나 하는 구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이거나 낮추려면은 어떤 법을 써야 된다? 높이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높임법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높임의 표현을 하려면 높임법을 써야 한다. 그럼 항상 거치는 두 번째, 특징, 기능, 효과. 이 높임 표현에 특징이 있을 수도 있고 기능이 있을 수도 있고 효과도 있을 수도 있어요. 다 있을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효과를 살펴볼까요? 효과는 대상한테 공손함을 표시할 수도 있죠. 그리고 친근감을 표시할 수도 있고요. 이런 두 가지 같은 거리감을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 효과 중에는 거리감, 상대와의 거리감 같은 것들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친근감, 혹은 멀리 있다, 혹은 가깝다. 그리고 공손하다. 자, 종류를 볼까요? 종류가 나면요, 여러분, 무조건 기준이 포인트입니다. 기준에 따라서 나뉘어지니까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반에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안경 낀 사람과 안경 안 낀 사람 나눠. 기준에 따라서 종류가 나뉘어지죠? 안경 낀 사람, 안 낀 사람. 자, 남자, 여자 나눠. 그럼 성별이 XX인 사람, XY인 사람, 그리고 XX인 사람 나눠지겠죠? 기준이 늘 존재해요. 자, 기준 볼까요? 우리 높임 표현의 기준은요, 높임의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 각각의 높임법들이 나눠진다는 겁니다. 기준이 중요하죠. 높이는 대상이 뭐냐? 자, 그럼 그 기준에 따라 나눠볼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상대 높임, 부채 높임, 객체 높임, 나열해서 배웠지만 원래는 이런 체계가 됩니다. 자, 높임의 대상에 따라서 알아봅시다. 딱 두 가지로 나눠지네요. 첫 번째 가니까 아까 개념에서 봤듯이 듣는 이를 높이는 게 있대. 듣는 이는 우리한테 뭐예요? 말하는 이한테 상대방이죠? 자, 상대를 높이는 방법. 듣는 이, 높이는 대상이 듣는 이다.
상대 높임법입니다. 그래서 상대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개념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포인트에서 내려갔네? 그럼 얘는 듣는 이를 높인대. 듣는 이. 근데 다른 대상을 높입니다. 다른 대상 중에 어떤 것들을 높이느냐? 문장에 나오는 다른 대상 중에 이쪽으로 가봅시다. 서술어가 문장에 분명히 있잖아. 뭘 행동을 하거나 작용을 하거나 상태를 나타내는 대상이 있어. 그 대상이 뭐냐에 따라 서술의 주체가 뭐냐에 따라서 우리는 서술의 주체를 높이면 주체를 높이는 법, 주체 높임법입니다. 그러니까 서술의 주체니까 그럼 문장이 뭐예요? 주어죠. 자, 두 번째, 다른 대상을 높이는데 문장 안에 어떤 다른 대상이야? 서술어, 동사, 형용사에 어떤 받거나 이렇게 하는 대상이 되는 목적이나 꾸며주는 대상이 되는 것들이 객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객체를 높여준다면 객체 높임법, 높여주는 방법.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나열하는 게 아니라 기준이 높임의 대상인데 개념을 보니까 듣는 이를 높일 수도 있고 아예 다른 대상을 높일 수도 있대. 다른 대상을 높이면 그게 문장의 주체인지 문장의 객체인지에 따라서 주체 높임과 객체 높임으로 나눠진대.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구조도가 있으면 이 밑에 여러분들이 교과서나 선생님이 설명할 때 듣는 내용들을 붙여주는 거죠. 자, 높임법의 구조입니다. 그리고 개념, 종류, 특성, 이런 것들은 반복됩니다. 자, 그럼 가봅시다. 자, 상대 높임법입니다. 자, 개념은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듣는 상대를 높여주는 법. 상대 높임법. 특징 기능 효과. 상대한테 듣는 사람을 높여주니까 공손하게 보일 수도 있고 대우해줄 수도 있죠. 당연한 거지. 자, 이제부터는 실현해주는 요소가 중요합니다. 이거는 암기를 좀 해둬야 되겠죠. 자, 선생님, 요 앞에서 봤던 거요. 자, 앞에서 봤던 거. 이런 것들이 문법적인 의미를 실현해주잖아요. 요소는 어미, 조사, 접사 중에 하나. 아니면 어휘가. 그럼 요 틀에 맞춰서 모든 높임 표현, 시간 표현, 부정 표현, 피동사동도 살펴보는 겁니다.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은 요게 없을 거고, 요게 없을 거고, 어떤 것들은 이렇게 없을 거고, 그런 차이만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높임법은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자, 문법 요소 중에 어미, 조사, 접사, 어휘가 있는데 선생님이 간략화시킨 거예요. 나머지는 없으니까. 그럼 뭐가 담당하느냐? 어미에서 상대 높임법이 실현된다. 그 중에서 어떤 어미요? 지난번에 우리 기초 이론에서 배웠죠? 그 어미 중에서 종결 어미에서 이루어진대요. 자, 평서, 다, 뭐뭐 하다. 의문, 까, 나, 니. 자, 명령, 다, 라, 뭐뭐 해라, 라. 성유, 자, 감탄, 구나, 뭐 이런 것들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5가지와 맞물리네요. 문장 종결 표현 5개. 평서, 의문, 명령, 청유, 감탄. 그쵸? 그러면 이 각각의 문장에 맞는 어미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종류는 뭐가 있어요, 선생님? 종류 좀 알려주세요. 무조건 종류가 나오면 기준입니다. 기준이죠? 자, 기준은 그겁니다. 공식적인 자리나 이런 모르는 사람들 있을 때 있는 자리에서 쓰는 거냐, 아니면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쓸 수 있는 거냐. 자, 공식성 유무죠. 자, 그러면은 격식체는 어떤 자리에서 써야 됩니까? 격식을 차려야 돼.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고 처음 만나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어. 그러면 맞아요. 지금 얘기한 거. 자, 공식석상이나 이런 데서 쓰이는 거는 격식체입니다. 왜? 기준이 공식성에 해당하니까요. 그럼 격식체에는 뭐가 있냐? 하십시오. 밥 먹으십시오. 밥 먹으십시오. 하오. 밥 먹고. 밥 먹게. 밥 먹어라. 자, 이렇게 격식체 4가지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격식체 4가지를 보면 이게 가장 높죠? 이게 가장 낮죠? 얘는 적당한 수준입니다. 나중에 이건 실감해서. 그럼 여기는 공식이니까 여기 뭐예요?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쓸 수 있는 기준이 있는 거죠? 이걸 비공식적이니까 비격식을 안 차려오니까 비격식체라고 하죠. 개념입니다. 거기는 어떤 것들이 있냐? 해유체, 해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거죠? 친구들한테 해체 많이 쓰고요. 선생님들한테 해유체 많이 쓰잖아요. 선생님, 오늘 기분 어떠세요? 어때요? 해유체. 어때요? 자, 야, 너 그만해. 해체. 여기까지가 상대 높임법입니다.
자, 주체 높임법을 봐보겠습니다. 주체를 높이는 거니까 개념, 당연하죠. 문장의 주어, 주체를 높인다. 그런 법이다. 특징 기능 효과, 문장의 주체가 높임의 대상이면 높여줘서 대우해준다. 실험, 상대 주체 객체에선 지금 시간이 가장 중요한데 이건 안 그래도 필요해요. 자, 요소와 어휘. 자, 요소 중에 어미, 조사, 접사가 다 있을 텐데 이 주체 높임법에는 접사가 해당하는 게 없어서 안 씁니다. 자, 그럼 어미 중에 뭐? 선어말 어미, 시가 주체를 높여준다. 선생님이 가다? 아니다. 선생님이 가시다. 시. 근데 앞에 자음으로 끝날 경우 선생님이 막다. 선생님이 막시다가 아니라 선생님이 막으시다. 받침 자음이 있으면 의가 들어옵니다. 자, 조사는요? 깨서. 선생님이 가시다. 선생님께서 가시다. 자, 어휘에 의해서도 이루어진대요. 몇 가지가 있지만 이거 세 개는 꼭 해둡시다. 특수어휘, 주체 높임의 특수어휘, 계시다. 아버지가 안방에 계시다. 아버지가 안방에서 주무시다. 아버지가 진지를 잡수시다. 아버지께서 진지를 잡수시다. 자, 종류도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주어를 직접적으로 높여준다. 시가, 자, 이거는 직접 높임입니다. 근데 주어를 간접적으로 높여준다. 직접은 유무입니다. 그럼 간접적으로 높여주는 건 뭐냐? 선생님이 귀가 밝으시다. 자, 밝으시다는 뭘 높여줘요? 선생님이야, 귀야? 선생님이야, 귀야? 그렇지, 귀지. 귀가 밝으신 거니까 밝은 건 귀잖아. 근데 어떻게 시를 붙여 물체? 누구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누구의 신체? 선생님. 높여야 되는 선생님의 신체이기 때문에 귀를 높이면 선생님이 높여지는 거죠. 네, 신체의 일부만 됩니까? 아닙니다. 자, 소유물도 됩니다. 선생님 댁이 여기서 멋이요. 멀다? 뭐가? 댁이. 선생님 집이. 근데 왜 댁이라고 했어? 선생님의 집이니까 높여줘야지. 그리고 왜 멋이다라고 했어? 멀다지? 선생님의 집이니까 선생님 자체를 높여야 되니까 집도 높여주는 거죠. 멋이다. 자, 됐나요? 자, 마지막입니다. 객체 높임법, 부사어나 목적어를 높이는 겁니다. 개념, 문장에서 부사어나 목적어에 있는 대상을 높이는 거지? 효과, 대우해주잖아. 높임의 대상이면. 자, 실현, 문법 요소에 의해서 실현되는데요. 요소, 어미가 없어요. 어미 요소 없어요. 조사, 깨. 상진아, 아버지께 가정통칭문 가져다 드려. 자, 깨. 높임 대상을 깨. 자, 어휘는 특수어휘 4가지 뿐입니다. 배다나 뵙다. 상진아, 선생님이 아버지를 뵈러 갈게. 아버지 뵐게. 뵙다. 자, 이거 가정통칭은 아버지께 드려라. 드리다. 상진아 아버지 학교에 모시고 와. 모시다. 이거 원래 친구들끼리 쓰면 데리다죠? 데리고 오다. 자, 아버님 학교에 오실 수 있는지 집에 가서 물어봐. 아니죠. 여쭤봐. 여쭙다. 4가지는 필수 암기. 앞에 3가지도 암기. 자, 여기까지 하면요, 여러분들 예문에 이런 요소가 나와 있는지 보면 그게 주체 높임이고 객체 높임이고 상대 높임 구별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다시 마지막 정리입니다. 마지막 정리. 각을 실현시키는 요소도 알아야 되고 종류, 기준 이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알아야겠죠? 특히 상대높임법은 격식체, 비격식체와 종결의 종류가 섞인 표가 나와 있는 거 여러분들 배웠을 겁니다. 교과서도 있고요. 프린트에도 있습니다. 그 표는 달달 암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움은 늘 쉽고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때론 어렵고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노력. 자, 주체 높임에서는요. 이런 것들, 요소들을 알고 있어야겠죠? 직접, 간접 높임법에 대해서 체크. 마지막, 객체 높임법은 특수어휘나 조사에 의해서 실현된다. 이런 방향들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있을 겁니다. 선생님, 세부 내용은 안 하나요? 아니,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요 기본표가 있으면요, 세부 내용을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이 교과서가 이런 내용이었는데, 교과서에 내용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는 것보다,
이런 틀이 있고 각각의 명칭이 개념이 왜 그렇게 됐구나. 이 개념이 왜 격식체가 나오고 비격식체가 나오는 이 기준은 기준이 있어야 되는구나. 거기에 대한 다양한 사례는 우리가 할 수 있구나. 선생님은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이것들을 잡아주고 있구나. 특히 뭐예요? 상대든 주체든 객체든 개념, 특징, 실현, 종류, 기준은 변함이 없다. 시간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동사도 마찬가지죠. 부정표현 더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나서 다시 보는 걸 권장합니다. 그리고 8번 설명한 멘토들은 알게 모르게 이 틀대로 설명을 했을 겁니다. 친구들한테. 개념이 뭐고, 이건 어떨 때 쓰이는데, 이걸 실현해주는 건 뭐야. 그래서 이런 거, 이거 이렇게 나왔어. 문제 풀어볼래? 문제 풀면 알겠어? 모르겠어? 어떤 부분이? 그럼 어떤 부분 설명할 때, 여기 중에 설명을 쓸 겁니다. 자, 꼭 이거 높임 표현이 첫 시작입니다. 지금 모든 영역 표현들이 마찬가지예요. 꼭 귀담아 듣고 정리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이상입니다.